주제별 토론 세 번째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우리 지방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새 후보가 생각하는 사회, 교육, 육아, 안전 대책에 대해서 그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주 후보에게 먼저 이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육아와 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육아와 교육 문제만큼은 부산시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엄마가 시장이 되니까 저렇게 시정의 방향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 우리가 아이를 보내는데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지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격차를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교육이라고 내몰라라 하지 않고 부산시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 교육 하나하나, 급식 하나하나, 질 하나하나까지 엄마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집에서 재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태블릿 PC 하나 없어서 조그만 정말 낡은 모바일로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태블릿 PC 하나씩 아이들에게, 부산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이현주가 시장이 되면 그것만큼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점심 못 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만큼은 부산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하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거창하게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저 이현주가 육아 앱을 비롯해서 이런 AI를 생활안전 서비스와 접목시켜서 100억 원의 예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생활의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주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네, 박성훈 후보의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6살 딸을 가진 딸바보 아빠입니다. 우리 딸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걱정 없는 부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부산을 생각할 때 교육, 안전, 복지 어디 하나 내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빠의 마음으로,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내놓은 담대한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시티라는 부산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구상입니다. 카카오시티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네트워크와 온라인 인프라를 통해서 교육, 복지, 그리고 안전 등 생활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과 과외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독거노인 안전, 그리고 골목길 치안, 상하수도, 재해 예방 시스템과 같이 우리 사회 안전망을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구현되는 그러한 도시, 바로 제가 꿈꾸는 카카오시티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시급한 당면 현안 중에 하나는 바로 저출산 초고령화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357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집 357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부산형 어린이 안심보험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어떠한 위해와 장애로부터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사회 분야 대책을 듣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사회조사를 해보면 다시 태어나도 또 여기서 태어나고 싶다는 도시 상위 순위에 올라가는 도시들이 더블린,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나
덴마크의 코펜하겐 이런 도시들입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물질적 복지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더블린 같은 경우에는 더블린 사람들이 좋아서입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동목으로 꼽힙니다. 제가 15분형 도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멀리 움직이고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자기 15분 내에 모든 환경이나 문화나 생활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존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신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15분 도시로 이렇게 그 부산을 여러 다획으로 그려보니까 그 15분 내에 충족되는 게 있고 충족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그 15분 내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없고, 이런 것들을 15분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도시를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우리 도시 자체를 전체적으로 녹색 환경 도시, 그린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 생활 공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충족되는 이런 기능을 갖는 도시가 15분형 도시입니다. 15분 내에 촘촘히 지도를 그려서 그 안에서 없는 것부터 채워가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됐든 남북이 됐든 자기 삶의 주변에 없는 것이 없는 그런 도시를 통해서 삶의 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에 따른 후보들의 답변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